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는 8장과 9장에 걸쳐서 추상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장에는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3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으며 첫 번째 파트에서 패턴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패턴의 정의와 그리고 패턴 찾기와 패턴 만들기를 통해서 패턴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패턴의 정의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위키백과에서 대표되는 사건이나 물체의 형태를 우리는 패턴이라고 하고요. 형태, 유형, 양식이 일정 주기를 나타내는 것도 패턴이라고 하고, 형태, 유형, 양식을 만들어내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현상도 우리는 패턴이라고 합니다. 패턴의 특징은 대칭성과 반복성이 있는데, 이 반복성에는 주기라든가 아니면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턴의 중요성은 문제의 패턴을 발견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문제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패턴을 알고 있으면 규칙을 만들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패턴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같은 해결책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패턴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죠. 패턴의 특징을 생각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나오는 패턴 관련 중요한 말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을 알아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패턴이라는 것은 규칙을 찾는 거잖아요. 규칙이 그죠?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일을 예상하는 것은 가능할 겁니다. 패턴 인식에 문화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우리 패턴 인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과학, 예술, 그죠? 사회 이러한 것들에 다 영향을 미칠 겁니다. 패턴은 과학과 예술을 포함하는 모든 창조 행위의 특징이다. 과학과 예술은 인사이트, 성찰력을 가지고 주변의 관찰을 통해서 패턴이나 규칙이나 주기를 알아내는, 패턴을 알아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창조행위의 특징이 되겠죠. 패턴 사이의 패턴, 그러니까 패턴 안에 패턴이 있는 걸 우리는 메타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발견하는 것은 어떤 반복적인 순서와 양식에 대한 의미를 제기하고 그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 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패턴과 메타 패턴을 인지한다는 것은 다감각, 우리 오감을 다 이용해서 관찰은 물론이고 개념적 분석까지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패턴의 특징을 이렇게 나열해보았습니다. 컴퓨팅 사고력과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컴퓨팅 사고력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 단계 중에 분석에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특성, 즉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 배우는 패턴과 일반화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패턴을 찾은 후에 분석을 통해서 패턴을 찾으면 문제 해결 방법을 설계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패턴의 전체적인 집합을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을 일반화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반 공식이나 또는 알고리즘을 유도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문제 해결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패턴들은 서로 다른 문제 간에도 생성이 될 수 있는데요. 이걸 우리는 메타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턴과 패턴 사이에 그죠? 패턴을 찾아가는 것을 메타 패턴이라고 하고, 이때는 서로 다른 문제의 공통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것을 문제 해결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파트,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응용 분야로는 패턴 찾기와 패턴 만들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패턴 찾기는 패턴 인식이라고 하고요. 문제의 분석 단계에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대상에 존재하는 패턴을 찾아 표현하거나 규칙을 만드는 행위를 우리는 패턴 찾기 또는 패턴 인식이라고 하고요. 자연과학의 법칙을 발견한다거나 사회과학의 법칙을 찾아간다거나, 그리고 기타 응용 분야에서 병을 진단하거나 할 때 사용하고요. 패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패턴을 인식하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입니다. 패턴 만들기는 패턴 형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패턴을 찾게 되면은 이제 설계를 하거나 구현 단계에서 이제 패턴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특정 패턴을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창작하거나, 그죠? 특히 예술 분야, 화학
화가라든가 음악가, 무용가들은 새로운 패턴을 상상하고 만들어내죠. 뜨개질이라든가 공예, 시, 음악가 같은 것들이 패턴을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패턴을 보면은 하루의 패턴은 아침, 점심, 저녁, 밤이 되고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1년에 대한 패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에서의 패턴은 운율, 외형률, 내재율, 가군, 요운, 두운 등이 있고요. 음악에서의 패턴은 박자, 그리고 같은 마디에서 유사하게 반복되는 음표들이 있겠죠. 다음은 자연계에서 나타난 패턴의 예입니다. 대표적인 게 육각형 대칭 구조인데요. 여기 보면 눈의 결정이라든가, 그죠? 여기 벌집, 그리고 사뿐인의 화학 구조가 다 육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육각형 구조는 안정적인 구조이고 공간 낭비가 적고요. 그죠? 그리고 재료를 적게 소비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계 패턴의 사례로 피보나치 수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번호는 BC 5세기 인도 수학자 핑갈라가 쓴 책에서 언급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레오나르도 피보나치라고 하는 이탈리 수학자에 의해서 이렇게 규칙이 정의가 되었는데요. 첫 달에 태어난 토끼 한 쌍이 있고요. 첫 달에 새로 태어난 토끼 한 쌍이 있고, 2달 이상인 토끼는 번식을 할 수 있고, 번식할 수 있는 토끼는 매달 한 쌍씩 낳는데, 토끼는 죽지 않고요. n번째 달에 토끼 쌍의 수는 이렇게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규칙을 발견한 거죠. 이 규칙은 뭐냐면은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은 한 쌍씩 있고, 세 번째 달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n-1과 n-1을 더한 더한 수로 그 토끼 쌍이 이제 증가가 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학적인 알고리즘으로 F1은 F2는 1로, 그리고 Fn은 Fn-1 플러스 Fn-2로 3 이상일 때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보면은 이게 암모나이트죠. 암모나이트인데 앵무족의 껍데기에 대한 암모나이트인데요. 이거에서 피보나치 수열의 규칙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 자연계의 패턴의 사례로 프랙탈이라고 하는 패턴입니다. 프랙탈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작은 부분을 확대해 보면은 전체 모습과 비슷한 기하학적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나무. 이렇게 줄기가 하나에서 시작돼서 가지로 이렇게 벌어지는데요. 이 전체적인 기하학적 모형에서 작은 부분을 떼서 보면은 이게 전체적인 모습과 유사한 기하학적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프랙탈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자연현상에서 볼 수 있는 프랙탈 패턴은 나무 또는 강줄기가 사이사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 그리고 번개, 그리고 우리 뇌의 유런 모양, 표면, 이러한 것들이 프랙탈 패턴에 속합니다. 응용 분야는 패턴을 생성할 때, 즉 시각예술이라든가 디자인, 그리고 프랙탈 음악 등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패턴 찾기 사례로 로제타석 상형문자 해독에 관련된 겁니다. 이 로제타석은 기원전 196년 고대 이집트에서 제작이 된 거고요. 이 로제타석에는 같은 내용의 글이 이집트 상형문자와 민중문자, 고대 그리스어 이 세 가지로 그 문자를 써서 하강함에 기록을 한 것인데요. 이때 장 프랑수아 샹폴 리옹과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잘 알려진 그리스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로제타석에 새겨진 상형 문자를 해독하기 위해서 특정 문자의 띠 모양으로 두고 있는 테두리 속의 문자들을 왕의 이름일 거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톨레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족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표현 문자일 거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표현 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소를 기호한 문자를 표현 문자라고 하죠. 그리고 고대 그리스어와 상형 문자를 대응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상형 문자를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사례는 콜레라의 원인 분석입니다. 1800년 후반에
런던에 콜레라가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런던 의사인 존 스노우라는 분이 오염된 물에 의해서 전염이 됐다는 가설을 세우고 질병이 발생한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근원지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사망자가 5인 가족의 증언에 따라서 브로드가의 한 펌프를 철거했더니 그 이후에 콜레라 발생이 중단했다고 하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패턴 찾기의 사례로 그림을 검증하는 그러한 예제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소녀 그림입니다. 소녀 그림에 대해서 레오나르도 작품인지를 찾기 위해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2개의 붓터치를 규칙을 찾아가는 것인데요. 그 규칙에는 보면은 여자아이의 머리띠가 여기 머리띠죠. 머리띠에 이거를 머리카락을 이렇게 감싸는 그러한 규칙을 가지고 있고요. 섬세하게 속눈썹을 그린다는 규칙과 그리고 그 그려진 탄소 연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린 그 연대와 일치한다는 거죠. 그 외에도 초고밀도 카메라 측정 결과 그 초크로 그린 그림층 아래에 펜과 잉크로 그린 선들이 왼손잡이 예술가에서 나타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패턴 찾기의 안면인식 사례입니다.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이미지로 사람 얼굴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의 그 특징과 그리고 안면 DB에 저장되어 있는 그 특징을 비교해서 일치하면 안면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 얼굴의 특징, 그 패턴을 뭘로 하냐면요. 동맥과 정맥의 흐름을 열점으로 인식을 한 거고요. 그리고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해서 얼굴의 기하학적 특징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 영역을 감지하고 얼굴의 특징, 패턴을 추출하고 그렇죠? 패턴을 찾고 그 다음에 얼굴을 인식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다음은 패턴 만들기입니다. 패턴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아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배열된 무늬가 겹쳐서 나오는 무늬를 무아래 패턴이라고 합니다. 즉 규칙적으로 대표되는 모양을 여러 번 거듭 합쳐서 주기의 차이에 따라서 만들어진 새로운 무늬를 우리는 모래아 패턴이라고 하고요. 테셀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모양을 이용해서 틈이나 그죠? 포개짐이 없이 평면 공간에 완벽히 덮는 것을 우리는 테셀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2개의 그죠? 그 무늬가 합쳐져서 새로운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내는 것을 무아래 패턴이라고 하고요. 이게 말이 그죠? 기사가 말을 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흰색과 검정색 그죠? 모양으로 빈틈이 없이 이어서 이렇게 겹치는 것도 없이 새로운 문양을 만들어내는 것을 테셀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패턴 만들기 사례로 시를 들었습니다. 시에서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음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음률은 시를 읽을 때 느끼는 가락, 그죠? 가락을 읽는 음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시행에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이런 식으로 행에 음절수를 규칙적으로 배치해서 그 리듬감을 주는 것을 우리는 외형률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은 행에 음절수를 연단제에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음절수를 그죠? 이렇게 규칙에 맞지 않게끔 이렇게 배열한 것을 우리는 내저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시 내면에 은근하게 그 느껴지는 음률을 내저율이라고 하고요. 다음은 패턴 만들기에서 음악을 사례로 들었죠. 음악에서의 패턴은 박자, 그리고 같은 마디 혹은 유사마디의 반복을 되는 것을 우리는 음악에서의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음악에는 화음이라는 것과 화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화음은 높이가 다른 2개의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 걸 화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1도 화음에는 도미솔, 그리고 4도 화음에는 파라도, 그 다음에 5도 화음은 솔시레라고 하는 코드로 이렇게 동시에 음을 내는 것을 표시하는데요. 이때 보면은
화음을 음악적인 규칙에 따라서 연결하는 것을 우리는 화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도 화성에 대해서는 C 코드를, 4도 화성에 대해서는 F 코드를, 5도 화성에 대해서는 G 코드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거를 패턴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작은 별이라고 하는 노래죠. 작은 별이라고 하는 노래의 화성을 살펴보면은 C, F, C, F, G, G, C. 그죠? 여기 또 다음 반에도 CF, CG, CF, CG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패턴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반짝반짝 작은 별의 패턴은 AB, AC, ACG라고 하는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즉 음악 만드는 것은 패턴을 분해하고 다시 재구성하는, 이 화성을 재구성하는 활동으로 음악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퀴즈 문제입니다. 앞에 배운 내용을 상기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패턴의 일반화와 문제 해결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